네,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는 세계 각국의 기준 금리를 변화시켰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노력들이 별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유동성 함정 상태가 그것이다. 미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로렌스 서머스는 전 세계 주요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도대체 유동성 함정이 무엇이기에 통화 정책조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게 되는 것일까? 유동성 함정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 공급을 확대를 해도 은행들이 기업 부분 등 실물 부분에 자금 공급을 늘리지 않음에 따라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현상을 유동성 함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개선하기 위한 부양책으로 정부는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고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로써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여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러한 노력들은 실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 둘째는 기업 부분의 부실 가능성 상승, 셋째는 금융 부분의 건전성 취약, 넷째는 가계의 실물자산 투자 확대, 이런 요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계가 유동성 공급을 늘릴 때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계는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기 금융자산 보유가 증가하면 은행은 기업 부문에 장기로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 부채 간 만기 불일치를 조정해야 되는 게 은행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장기 자금을 공급받기 어렵게 되고 또 그래서 기업 투자가 부진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함정은 금리가 0%에 근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 시절 미국의 금리는 0.05%로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풀었지만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유동성 함정의 사례는 1990년대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난 뒤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지만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 금융기관의 건전성 취약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금이 실물 부분에 원활하게 흐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등 유동성을 크게 확대했지만 실물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현상도 유동성 함정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유동성 함정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통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유동성 함정.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주범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른 이 어두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요즘 바다나 계곡 등으로 막바지 휴가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지식경제부가 튜브나 비치볼 같은 물놀이 용품의 안전성을 점검해 봤더니 36% 용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네, 이번에 그 검출된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어서 어린이용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휴가 떠나기 전에 물놀이용품 구입하시려는 분들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은 제조사를 체크해 보시고 물놀이용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